얼마 전 롯데그룹의 현금 물줄기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이 실적 부진으로 여수 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롯데와 함께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투톱인 LG화학은 여수 2공장 매각을 놓고 해외 기업과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이 지난 2021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만든 여수 NCC 2공장입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생산의 핵심 시설이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NCC 증설로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의 몸집을 줄이기로 하고 여수 NCC 2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쿠웨이트 국영 기업에 지분 절반을 넘기기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판 세부 조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 등 여수한단 다른 대기업들은 LG화학 2공장 지분 매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성공해야지만 석유화학 사업 구조 조정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지난 3월 스티로폼 원료를 생산하는 여수 SM 공장에 이어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을 중단하면서 석유화학 사업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대여라든가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 산업부 이렇게 모든 전 분야가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케미칼과 함께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투톱인 LG화학이 체질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한 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롯데그룹의 현금 물줄기의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탓에 결국 여수 2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 탓인데 롯데케미칼 실적 부진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여수한단 내 롯데케미칼입니다. 지난 2021년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듬해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더니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6,600억 원에 달하면서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의 재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롯데케미칼은 여수 1, 2, 3공장 가운데 2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라서 일시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위기를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 보강 목적으로 그룹의 상징인 6조 원 가치의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또 비핵심 자산 매각과 전략적 사업 철수를 통해 기초화학 비중을 현재 60%에서 2030년까지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를 1년 만에 전격 교체하고 임원 30%를 퇴임시키면서 사업과 조직의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비주력 사업 정리 이렇게 해서 어떤 재무 건전성을 지금 강화한다든지 투자 속도 조절 등을 통해 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경영 기조로 지금 모색이 됩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해 여수 산단 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20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저가로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면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살려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의 총 매출액은 92조 1,034억 원이었습니다. 111조 5,094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19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롯데, LG, 여천 NCC가 각각 2, 3천억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산단 입주 기업들의 적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가동률 90%대에 달했던 공장은 불과 2년 사이 가동률 70%대로 뚝 떨어졌고 일부 공장은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저가로 쏟아내면서 국내 범용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데다
오는 2026년에는 중동도 대규모 공장 8곳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시장 포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건데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간 빅딜을 통해 규모를 키워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 300 정도 높여가지고 그 원료의 수급력을 더 높이는 거죠. 수급 경쟁력을. 그러니까 원료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가도 훨씬 낮출 수 있으니까. 빅딜을 위한 독과점 규제 완화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글로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팔아서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제품에 어떤 경쟁이 없는데 여기다가 전기요금이 올리게 되면 생산원가가 더 가중되거든요. 결국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다음 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구할 수 있을 만한 해법들이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50년 동안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맞으면서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기업 GS칼텍스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던 3년 전 때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 하락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 이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LG화학은 올 초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SM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나프타 분해 설비인 NCC 2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공장을 지어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데다가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60%로 줄면서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하던 여수산단 지방세도 절반으로 줄어 지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R&D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재편과 관련된 세제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로 300개 업체가 입주해 지난해 84조 원의 매출을 올린 여수산단. 반백년 대한민국 경기의 주춧돌 역할을 맡아온 여수산단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가운데 산단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